여러분들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총 대출 한도가 얼마 줄어드냐? 900만 원 밖에 감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냐? 총 1,800만 원 밖에 감소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기사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1.5%가 가산돼서 엄청나게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스트레스 DSR을 정말 발빠르게 제가 요약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올라오는 영상 중에 저보다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설명을 한 영상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순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요. 첫 번째, 과연 스트레스 DSR의 개념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시행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시행 목적,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떤 추진 경과를 나타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 반영이 될 건지. 다섯 번째는 3단계 적용을 하는데 7월 1일부터 적용하거든요. 이 적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적용이 됐을 때 이 한도 부분에서 얼만큼 많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스트레스 DSR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궁금한 사항 있죠? 스트레스는 알겠고 이 DSR은 많이 들어봤는데, 원래는 이 DSR을 어떻게 부르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개념만 잡아가세요. 어떤 개념이냐, 자, 내 소득이 있어요. 내 소득이 있고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소득 대비해서 이 원리금을 조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원리금에 따라서 내 대출 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소득에 따른 한도를 좀 더 조율해 주겠다라는 개념이 DSR 수치인데, 보통은 이 DSR 수치가 1금융권에서는 40%입니다. DSR 40%가 이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텐데요. 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연봉이 1억이야. 1억인데 40%를 곱하면 4천만 원이죠.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 소득이 1억인데 내가 1년 동안 지출해야 되는 원리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지 말아요. 그래서 40%거든요. 이금융권은 50%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1억이면 원리금을 5천만 원까지만 지출해라. 그 정도 범위 안에서 한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트레스 DSR이 뭘까요? 이 용어 자체 그대로 해석하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압박을 가한다, 뭐 제재를 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한도를 기존에 있는 한도보다 조금 더 압박을 줘서 낮출 거다라는 개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제재를 가하는 스트레스 DSR을 왜 시행하는지가 또 궁금하실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너무 걱정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대출 심사를 할 때는 처음에 보통 한 번만 하게 돼요. 한 번만 제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대출 금리랑 변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대출에 대한 압박감, 이 원리금 상환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정부에서는, 야, 너네들 나중에 우려가 된다. 미래에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너네들 감당을 못하니까 상환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애초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서 나중에 오르더라도 너가 감당 가능할 수 있게 맞춰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시행 목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괜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스트레스 DSR 3단계잖아요. 3단계. 그러면 3단계 이전에 1단계도 있었고 2단계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작년 초에요.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이 됐고 얼마 안 지났죠. 한 6개월 뒤죠. 2단계가 24년 9월 1일에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개월이 지난 25년 7월 1일부터 3단계를 해주겠다. 자, 정부에서 처음에 지침을 내린 거는
3단계가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단계, 5단계는 아직 구체적인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5%가 가산된다, 이런 기사에서도 3단계니까 마지막이니까 100%가 적용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과연 100%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이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스트레스 금리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대출 받을 때 한도에 적용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바로 최근 5년간 최고 금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현재 금리를 빼요. 그러면 일정 수치가 나오죠. 그 수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보세요.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 시절은 22년 12월이고 이때 5.64%였고요. 현재 25년 3월 기준으로 4.51%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1.13%. 이상하다. 기사에서는 분명히 1.5%라고 얘기했는데 왜 1.13이지? 자, 여기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게 하한선도 있고 상한선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하한선의 기준이 뭐냐? 5년간 최고금리랑 현재 금리를 뺐을 때 아무리 낮아도 하한선은 1.5%,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최대 3%까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3% 나왔죠. 근데 하한선이 1.5기 때문에 아무리 0.5%, 0.8%, 1%가 나와도 무조건 하한선인 1.5%가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3단계 현재 기준에서 1.5%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개념 아셨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스트레스 금리가 1.5%인데 1.5%를 전부 다 가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리, 주기, 고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금리, 주기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변동형, 그 다음에 혼합형, 주기형인데 이 변동형은 뭐냐? 우리가 금리를 6개월마다 변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한다라는 게 변동형이고, 혼합형은 일단 처음에는 5년을 고정해요. 5년을 고정한 뒤에 6개월마다 변동이 되는 게 혼합형, 섞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형인데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뀐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속 고정, 그 다음 바뀌고 5년 고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5년이란 거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연수가 다르지만 요즘 은행권에서는 대부분 다 5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고 나서 금리를 따져봤을 때는 스트레스 금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기형이 있어요. 주기형. 작년 9월부터 보시면 주기형 상품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팔렸어요. 왜냐? 금리 적용을 제일 적게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기형 상품이 앞으로도 더 많이 각광받을 거예요. 왜냐? 스트레스 금리가 1.5%인데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하거든요. 그 곱한 비율을 실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 보시면 핑크색 박스표를 해놨습니다. 혼합형과 주기형, 그리고 변동형은 100%고요. 변동형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자,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 100%를 반영한다. 왜 100%일까요? 금리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제한을 많이 두겠다. 변동형은 일단 100% 반영. 그리고 혼합형은 원래 60%였는데 이렇게 80%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3단계부터. 그러면 1.5% 스트레스 금리에 80%를 곱하면 1.2%, 혼합형을 선택해서 상품을 진행을 하면 1.2%가 한도로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주기형 같은 경우는 원래 30%였는데 4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5%에 40%를 곱하면 바로 0.6%밖에 가산이 안 된다. 지금 기사에 1.5%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5%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0.6%가 가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주기형 상품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3단계로 되면 0.6%가 가산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2단계를 이미 10개월 정도 시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얼만큼 금리가 많이 늘어났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0단계에서 3단계로 시행된다 그러면 0.6%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2단계 때도 스트레스가 적용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그 차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방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보세요. 스트레스 금리가 2단계 때는 0.75였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서울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로 8월 달에 야, 너네 수도권 안 되겠어. 원래 0.75로 하려 했는데 수도권 너무 과열이니까 임시로 올릴게.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2단계 때 적용을 했고, 3단계로 넘어올 때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어떤 게 변화됐냐, 수도권은 이게 하한선이죠. 1.5%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지방은 아직 많이 힘드니까 그대로 적용을 시켜줄게 라고 해서 똑같이 0.75%가 스트레스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스트레스 금리가 1.5%지만 우리는 주기형이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40%의 비율을 곱해서 제가 0.6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2단계 때는 얼마였냐, 1.2%에 주기형이 30%를 곱하면 됐어요. 그러면 0.36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30%를 곱하면 0.225예요. 자, 이만큼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가산금리가 0.36%, 지방은 0.225%를 적용했다. 어디에? 바로 주기형을 선택하는 상품에. 이제 좀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근데 3단계로 넘어왔을 때는 이 적용 비율이 40%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5에 0.4를 곱하면 0.6%가 되는 거고, 지방은 적용 비율도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똑같이 30%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0.225%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거는 0.24%, 이거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대출 주기형 상품으로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얼만큼 붙을까요? 바로 1.5%가 아니라 0.24%가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스트레스 금리 1.5% 큰일 났다, 대출 막혀, 이런 어그로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이걸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지만 굉장히 헷갈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스트레스 금리의 설정 원리는 5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건데, 여기서 하한선은 1.5%, 상한선은 3.0%를 적용한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1.5%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동인지 혼합형인지 주기형에 따라서 그 1.5%에 곱해지는 비율이 달라져요. 변동형은 100%,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로 변해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변동하지 않고 30%, 60%, 100%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여기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가산금리가 얼만큼 변화되는지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0.24% 밖에 오르지 않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설명 진짜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다 따라오셨어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근데 제가 댓글 안 달리게 해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개념을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3단계가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는지 4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에서는 1.5%로 상향, 지방에서는 0.75%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에서 곱해지는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전 금융권으로 확대를 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까지 모두 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용대출은 1억 초과가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억 밑으로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만약에 7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궁금해 할 거예요. 6월 30일까지만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잔금이 그 뒤더라도 7월달 이후더라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그대로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입주가 아직 한참 남았어.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요? 보통 청약 공고를 낼 때 입주자 모집 공고 날짜가 있거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를 산정하는데, 이 날짜가 6월 30일까지만 돼 있으면 2단계로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봉에 따라서 얼만큼 한도가 변화돼서 적용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조건은 뭐냐?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랑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랑 두 분을 비교를 할 거고, 현재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4% 초반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부수거래 다 하게 되면 3% 후반도 있는데 보통 4% 초반이라고 생각할게요. 4.2% 금리에 30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기형인지 혼합형인지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금액이 한도가 바뀌게 되는지 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봤고요. 주기형, 변동형, 소득이 5천만 원일 때가 위에 있는 표고 아래 있는 표는 1억 원일 때 표입니다. 적용하기 전이에요. 24년 1월까지, 엄밀히 말하면 2월 25일까지죠. 5천만 원이었으면 지금 조건에 3억 4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왔는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주기형 같은 경우는 3억 3,600,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갈 때 3억 2,700, 3단계로 올 때는 3억 1,800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히 여겨야 될 거는 뭐냐? 바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거든요. 한도가 900만 원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주기형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근데 반면에 변동형은 3억 1,300에서 3단계로 갈 때 2억 9,700이죠.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금액은 커지니까 이 차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바로 1억으로 가볼게요. 주기형 2단계는 6억 5,300, 3단계는 6억 3,500이니까 마이너스 1,800만 원이 감소하게 되고, 변동형 같은 경우는 6억 2,700에서 5억 9,400으로 3,300만 원이 깎이게 됩니다. 5천만 원일 때랑 1억 원일 때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출을 완전 연끌로 해서 100% 한도까지 채워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5천만 원일 때는 9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일 때는 1,800만 원. 이 정도 수치면 크게 한도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풀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기사에서 그리고 단톡방, 오픈 톡방에서 여러 정보들 떠들잖아요. 야, 1.5% 나왔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시장 폭락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많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하반기 대출 다른 규제까지 맞물려서 시장이 굉장히 얼어버린 상태였는데, 지금은 7월부터 시행이 되면 또 한두 달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영향이 크지는 않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DSR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좀 더 분석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에서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딱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요약을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에서 1.5%가 뭐 적용된다, 너무 위험하다, 큰일 났다,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라는 거는 어그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이미 1년 가까이 진행했기 때문에 0에서 3단계가 아니라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포인트,
를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주기형과 혼합형의 차이점을 알고 현재는 주기형 상품이 대다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100% 채워서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심리 위축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면 7월 달에 시행하기 전에 6월 달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심리가 위축됐다가 결국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적응을 하게 되고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라는 이 수순으로 밟아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좀 도움 되셨죠? 최근에 제가 보금자리론,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대출에 대한 니즈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제가 이벤트로 오늘 했던 거 요약본이 있어요. 이 요약본을 댓글에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폼을 하나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증했다는 글 남겨주시면 요약본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디테일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링크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 붓소유는 부동산 전반적인 내 집 마련부터 투자까지 알려드리는 채널이니까 저희 채널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끝까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